왜? 최근에 좀 열심히 하지 않았어? 최근에 어려운 거 같은데. 최근에 그냥 숙제량이 너무 많았어요. 더 열심히 하고 자, 봅시다. 문제. 여기 20번. 에이. 20번 뭐? 예. 20번은 처음 보는 문제가 맞고요. 내용 기억이 없어요. 근데 뭐 어렵나? 자, 어렵게 풀어줄까? 쉽게 풀어줄까? 쉽게? 미안해. 쉽게? 자, 정수라 했지. 야, 일단 머릿속에 실수 조건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야 돼. 실수 조건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실수의 제곱이 0 이상이라는 걸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이용하셔야 돼. 판별식을 이용하셔야 돼. 판별식. 둘 중에 하나 실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실수 조건이 나오면 요거 아니면 요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얘는 문제에서 정수라고 얘기해서 문제가 됐다 쉬워졌어. 값지는 엄청 복잡하게 풀었는데 야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이 되면 0 이상이겠지. 그럼 k가 얼마면 돼? x 더하기 y 더하기 z 전체 제곱이려면 k가 얼마면 돼? 마이너스 2. x 빼기 y 제곱, y 빼기 z 제곱, z 빼기 x 제곱이려면 k가 얼마면 돼? 1. 답은 5. 3도 되던데. 3이 왜 돼? 자, 그 다음에 갈래?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3. x, y, z가 111이면 성립해요, 안 해요? x, y, z가 111이면 성립해요, 안 해요? 111 집어넣으면 성립 안 하죠? 이해가 돼? 그 다음에 2. x, y, z가 0, 1, 마이너스 1이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아이씨, 0, 1 마이너스요? 2. x, y, z가 0, 1, 1이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1, 1, 1 이것도 1, 1, 1이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2여도 성립 안 하죠. 음수되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최대값이 마이너스 2고 최소값을 1이라고 잡았으면 그 사이에 있는 정수는 볼 필요 없고 2인 거 안 되는 거 확인했고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 마이너스 3이면 그러면 0이랑 1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은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은 0, 1, 마이너스 1 앞에 거는 제곱해서 2가 되고 뒤에 거는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니까 0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정수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2고 제일 큰 거 1이야.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를 정수라는 조건이 없이 K값의 범위를 따지라고 했으면 이거 좀 식이 좀 길어. 지금 문제에서 정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얘 XYZ는 실수라고 얘기했고 K값은 정수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실수니까 0 이상이려면 전체의 제곱이 되거나 제곱의 합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전체의 제곱이 될 때가 언제냐면 마이너스 2일 때고 그 다음에 0이랑 1일 때도 되는데 K가 0이면 이게 사라지죠.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0 이상인 거 맞죠? 자, 1이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자, 이거는 뭐의 제곱으로 변하는지 아시죠? 쟤는 뭐 돼요? 얘는 뭐 돼요? 2분의 1 x 플러스 y 제곱 y 플러스 z 제곱 z 플러스 x 제곱 되죠. 따라서 정수는 이렇게 4개만 저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고요. 최대값은 1이에요. 이해돼? 실수가 항상 0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식이 제곱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그러면 제곱으로 나오는 경우가 여러 개 있겠지? 전체의 제곱이던가 제곱 더하기 제곱이던가 그 형태가 지금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해서 최소값 마이너스 1, 최대값 1에서 답은 5 이렇게 찾으면 되게 쉬운데, 근데 이거 만약에 정수 조건이 없었으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정수 조건이 없었으면 모든 실수 XYZ에 대해서 다음 무등식이 성립한대. 얘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면 얘는 X에 관한 2차 부등식 되는 거죠.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면 자, 요렇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라고 풀 거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그럼 이 하나 조건이 뭐야? 이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하려면 요렇게 판별식으로 푸는 거지. 왜?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요 새끼의 함수값이 항상 0 이상이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0인 것까지 괜찮고, 아니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2차 함수 그래프의 모든 함수값이 0 이상이 될 거라서. 그래서 판별식이 0 이상이라고 해서 먼저 판별식을 써주시면 그러면 k제곱 y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4 y제곱 마이너스 4 z제곱 플러스 4k yz, 이게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근데 안 끝났어. 이 식도 y나 z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해야 된대. 그럼 한번 똑같은 거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야. 요 식을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이 2차 함수가 무조건 0 이하에만 나와야 된대. 근데 2차 함수라고 확정할 수도 없죠. 왜 확정할 수 없죠? y제곱의 개수가 k제곱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얘가 2차 함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빼기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2 플러스 2z k제곱 y, 그 다음에 여기서 4z k y 이렇게 될 거고, 그럼 y 아예 없는 거는 k제곱 z제곱 빼기 4z제곱,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쁘게 정리를 하면 k제곱 마이너스 4 y제곱 플러스 2zk k 플러스 2 y, 그 다음에 z제곱으로 묶고 k제곱 빼기 4 이렇게. 그러면 이거 쌤이 얘기한 적 있지 않나요?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할 조건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개수랑 요개수가 동시에 날아가면서 상수함수 되는 케이스. 요거 이거 빠뜨리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나? 일반에서 했나? 안 했어요? 지금 요런 패턴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고3 때까지 계속 아셔야 돼요. 정리해드릴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나왔다고 하면, 너네 알다시피 대부분 a가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나왔다, 요거는 거의 다 압니다. 2등급 정도는 요 정도 알면 2등급이에요. 근데 이제 1등급 맞으려면 어떤 상황도 생각하셔야 되냐면, A가 0이면서 B가 0이면서 C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성립해요. 요렇게 A가 0이면서 B가 0이 아닌 경우는 성립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는 1차 함수는 무조건 양수인 부분도 있고 음수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양수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항상 음수라고 해도 거짓말이고, 어떻게 생기든지 간에. 그래서 1차 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나오니까 항상 성립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됩니다. kx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3이 0 이상인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의 개수 구하라.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그럼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K가 0보다 크다. K제곱 마이너스 12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K는 0보다 크고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푼다고. 그래서 12개 이렇게 해서 틀린다고. 왜 틀려? 은호야. K가 뭐여도 되니까. 0이어도 되니까. 13개가 답입니다. 이렇게 내신에는 거의 요게 많이 나와요. 그냥 요 상태보다 이게 좀 더 많이 나와요. 지금 이 문제도 그걸 세팅해 놓은 거예요. K가 마이너스이면 어떻게 됩니까? 2차 부등식이 아니죠. 판별식 같은 거 못 씁니다. 2차식이어야 판별식을 쓰지. K가 플러스 2면 K가 플러스 2인 거 먼저 볼게요. K가 플러스 2면 여기 이거 Y에 관한 이차함수라고 보는 거야. 그럼 여기 개수가 지금 살아남으니까 1차함수 돼가지고 항상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K가 2일 때 안 되고요. K가 마이너스 2면 얘도 0 되고 얘도 0 되고 얘도 0이 되네요.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항상 참이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K가 2면 성립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K가 2가 아니면 부동호의 방향에 보면 안 되니까 알겠네. 그래서 이제 파멸 쓸게요. 자,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일단 어디로 볼록해야 됩니까? 모든 함수의 함수값이 0 이하이려면 위로 볼록해야 됩니다. 위로 볼록해야 돼요. 그래서 K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K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일 때만 성립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센스를 발휘해 주세요. 멍청하면 손이 고생하니까. 잘 보세요. K 플러스 1을 날리고 시작할게요. K 플러스 1을 날리고 시작할게요. 이러면 판별식이 훨씬 예쁠 거잖아요. 날리는 대신 뭐 해줘야 됩니까? K 플러스 2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이 범위니까. 이 범위에서만 성립하니까. K 플러스 2는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을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그냥 이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무리. 판별식. 이게 Y의 개수예요. 짝수 판별식. Z제곱 K제곱 빼기 K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둘 마이너스 K 빼기 2의 제곱 Z제곱 이게 0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Z제곱으로 묶어주시면 4K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게 항상 양수니까 K는 어떻게 돼야 된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이것도 만족시키면서 이것도 만족시키는 걸 찾아야 되니까 두 번째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범위를 찾으라는 문제였었으면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계산이 기니까 이렇게 풀면 어려운 문제가 맞죠. 정수 조건이 없었으면 K 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었으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죠. 판별식 두 번이나 써야 되니까. 그리고 x, y, z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걸 얘가 x에 관한 식이면 x에 관한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할 조건이고 그 성립할 조건을 이용해서 판별식을 구하면 그것 또한 y 값에 z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다시 y에 관한 2차 부등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여기서 또 판별식을 써줘가지고 구해야 돼서 이렇게 푸는 거는 좀 어려운 문제가 맞고 이렇게 풀 거면 어려운 문제가 맞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면 어려운 문제가 맞고 네, 실수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넘겨가지고 전체 제곱 형태라든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로 바꿀 수 있는 K 값이 정수 K가 뭐 있을까 생각하시면 그러면 뭐 마이너스 2가 제일 작고 1이 제일 크다는 거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아이디어가 어렵죠. 아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실수 조건 나왔을 때 항상 성립하려면 제곱식이어야 돼요. 실수는 무조건 제곱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곱 빼가지고 0 이상이다. 저걸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K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제곱되고 1일 때도 제곱되니까 제일 작을 때 Y고 제일 클 때 1 같은데? 라는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러면 마3일 때는 안 되나? 2일 때는 안 되나? 확인해 보시면 발레 정도 찾아가지고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서 안 되는 거 확인하시면 문제가 그냥 끝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뭐 계산할 게 없는 문제가 되는데 얘를 판별식을 이용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이제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할 조건을 막 연결을 시켜야 돼서 문제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0번이 그렇고 나머지는 다 같은 것들 같은데 20번만 좀 특이하고. 자, 22번은 제니트 공정교재 있어요 지금? 22번 플러스 맞춘 사람 셋밖에 없어요. 제니트 공정교재 있는 사람 잠깐 줘봐. (336번) 문제. 숫자도 안 바꾸고 그대로 냈어요. 공보다 맞았는데 안 그러는데? 저 이거 맞았는데 이거 맞았는데? K 플러스 2로 나오는데 저 이거 맞았는데? 뭐라고? 이거 1번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번 K가 고마워. K가 마이너스 1 뺐으면 심지어 다 그대로 나왔어. 안 들었어. 야 336번 문제. 근데 나 이거 보는데 15분 걸렸어. 내가 중간고사 너네 시험 끝나잖아? 그럼 내가 너네 학교들 어느 학교에 가든지 간에 너네가 틀렸던 문제 이 교재 이거잖아 이 새끼야 라는 말을 하게 될 거야. 하게 될 거야. 근데 이거 그래서 야 저기 어느 학교에 가든 보인고 제외하고 보인고는 다 보려면 보인고에 나오는 기출을 그러니까 보인고 나오는 기출을 전부 다 보려면 문제집을 10권 이상 봐야 되거든요. 그래. 그래서 보인고는 한두 문제 정도 처음 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지금 이거 20번처럼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거 하나 틀린다고 해서 1등급 안 나오는 거 아니니까 나머지 정리만 좀 다 잘 해주시면 다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고 다 이때까지 본 문제들이야 다 내신이. 그래서 쫄 게 없는 게 그냥 열심히 보면 돼. 이게 머리가 좋고 나쁘고도 중요하지도 않고 재능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뭐야 지금 GBA 반 애들도 하나 틀리고 2개 틀리는 애들 되게 많거든? 쌤반 애들? 근데 걔네가 왜 잘 보냐면 선생님이랑 7월달부터 공수원 시너지 계속 풀고 오답부터 정리하고 제니트 풀고 오답부터 정리하고 그 차이야 그 차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와서 망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 중학교 때까지 쩔이었는데 고등학교 와서 갑자기 잘하는 애들이 막 생겨 고등학교 가면. 그래서 그런 게 뭐냐면 딱 진짜 시험 범위에 있는 문제들 잘 정리해서 들어가서 웬만한 거 다 봤으니까 그냥 본 것들 기억해서 푸는 거야. 수능이 아니라니까. 수능은 수학 실력이 중요해. 수능은 그냥 실력대로 나와. 수학 실력대로. 근데 내신은 많이 본 새끼들이 잘 봐. 많이 본 새끼들이 잘 봐. 열심히 최근에 잘 정리한 새끼들이 잘 보고. 그래서 너무 저기 지금 막 선생님이 공수하는 숙제를 좀 많이 내주잖아요. 그게 다 이제 내신에 나왔던 문제들 다 돌려쓰기 하거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전부 다 중요한 것들만 계속 나오고. 그래서 너네가 할 일은 뭐냐면 틀린 것들 계속 이제 문제집 풀면서 틀린 거, 시험지 풀면서 틀린 거, 내가 지금 당장 모르는 거 그런 것들만 빨리 정리해 주시면 그러면 등수가 뭐 금방 빨리 오르지. 그것만 잘하면 돼. 선생님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 제일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애가 예전에 강남에 있을 때 그 반포에서 반포고등학교 여자애 하나 있었었는데 선생님이 거기 있다가 이쪽 고주입회로 넘어와서
학원에서 가르치다가 과외해달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과외를 해줬었는데 걔가 미술 준비해서 저기 미국에 있는 되게 유명한 미대를 갔거든. 근데 미국에 있는 미대를 가려면 고등학교 한국 고등학교 내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수학 내신을 챙기는 애였는데 걔가 하루에 실기 준비를 4-5시간씩 맨날 미술 공부를 해서 공부할 시간 자체가 별로 없었었는데 진짜 딱 한 4-5번 정도 풀고 시험 봐서 반포고도 빡세거든? 고인고만큼은 아닌데 정신여고 정도는 되는데 거기서 전교 한 3-4등 이렇게 나왔는데 미술 준비하는 애가 걔가 진짜 제일 큰 장점이 딱 그거였는데 걔는 오답노트 던져주면 거의 90% 이상 다시 풀었을 때 풀어. 딱 한 번 풀면. 그러니까 정리를 많이 풀지 않는데 정리를 되게 잘한다. 그게 엄청 효율적이야. 그 대치동 가면 대치동뿐만 아니라 송파도 양치기 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 양만 뒤지게 하는데 성적은 안 나오는. 저 선생님 보인고 제자 중에 진짜 선생님이 극혐하는 새끼 하나 있는데 그 새끼 문제집 15번씩 푸는데 보인고에서 200등 했다고 자기는 수학에 재능이 없다고 맨날 개소리 하던 애 있거든? 그러면서 선생님을 계속 바꾸다가 선생님한테까지 왔었어. 그 집에서 선생님을 이 선생님이랑 중간고사 준비했는데 자기 15번 풀었는데 안 된다 해서 다른 선생님한테 넘어왔다가 다른 선생님이랑 또 했는데 또 안 되니까 또 넘어와서 쌤한테 왔는데 진짜 15번을 푸는데 어떻게 등수가 200등이 나올 수 있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문제집을 봤는데 진짜 15번이 풀려 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모든 문제집에서 지가 풀 줄 아는 것만 풀고 못 푸는 것들은 다 통계에 있는 상태로 15건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만족인 거야. 자기 만족. 늘지 않지. 그리고 오답 정리하라고 이거 한 문제집 한 번 끝나면 오답 정리하라고 얘기하면 아니 자기는 다른 문제집 풀어야 된다고 고집 존내 부려. 그러면서 아 나는 해도 안 돼요 선생님. 저는 머리가 진짜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이지랄 떨어.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어 진짜. 야 이 병신아 딱 4권만 제대로 풀고 이거 4권 빵꾸만 치러도 지금보다는 점수 높겠다고 계속 얘기해도 아니래. 자기들 문제집을 더 풀어야 된대. 고집 개쎄. 고인고에 가면 그런 애들 되게 많거든. 수부심 있는 애들 되게 많아. 그러면서 막 문제집 평가하고 선생님들 평가하고 막 요런 문화가 있어 보인고에. 그래서 이렇게 어느 선생님 괜찮다고 하면 우하고 가고 어느 선생님 괜찮다고 하면 우하고 오고 막 이러거든. 그런 문화가 좀 있는데 좀 중상위권 정도 되면 심지어 중상위권도 아니고 200등 돼도 그 잘 떠는 애들이 있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한 번 틀리면 2번 안 틀리면 된다니까? 그럼 2번 안 틀리려면 이거 맞출 때까지 계속 여러 번 풀면 돼. 맞출 때까지 계속 여러 번 풀면 돼. 그냥 넘기지 말고. 그래서 공부 좀 이쁘게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수학 문제마다 내가 몇 퍼센트 정도 이해했는지 써. 맞춰도. 너네는 귀찮아서 채점도 안 하잖아. 숙제 해오라고 하면 숙제 채점할 시간 아껴서 빨리 숙제 끝나고 뭔가 다른 걸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이쁘게 공부하는 애들은 저기 뭐 예를 들어서 336번 이렇게 해서 풀었어. 그냥 되게 쉽게 풀었어. 그러면 그냥 100하고 끝나고 넘어가는데 되게 아리까리하게 긴가민가하게 풀면 맞았어도 뭐 50%, 60% 이렇게 써놓고서 이거 완전히 내가 완벽하게 푸는 문제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봐야겠다 하고 그러고 다시 봐. 그런 애들은 진짜 현역으로 스카이 가. 근데 그런 애들 진짜 없다. 대한민국에서 1-2% 선생님이 말한 요런 애들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태도로 1% 정도야. 10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한 학교에 많아야 5명?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건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들도. 그래서 진짜 이게 보여주는 공부 말고 선생님한테 욕 얻어먹을까봐 숙제 안 하면 자꾸 남기니까 부르니까 이 새끼가 자꾸만 뭐라고 하고 인상 쓰고 그러니까 선생님 꼴 보기 싫어. 그냥 일단 빨리 중간중간에 모르는 거 그 건너뛰면서 끝까지 했다고 해서 그래도 전체 다 한 것처럼 보여주기. 그러면서 이제 채점은 선생님 채점만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빨리 채점하고 정리하면 이제 또 그 다음 숙제 막 그만큼 채워놓고서 또 앞에는 틀린 거 하나도 안 고쳐져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숙제가 많으니까 숙제 아예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러면 진짜 도움이 안 돼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쓰면서 결과가 좋지 않을 거야. 결과가 좋지 않아. 그래서 좀 너무 초반에 좀 달려서 초반에 지금 숙제 많은 거 아는데 지금 빨리 많이 달려서 모르는 걸 최대한 적게 만들어놔야 나중에 야 지금 요거 시험 하나 두 개 틀린 애들은 선생님 시험 기간 한 달 동안 거의 숙제 지금처럼 안 내주고 일주일에 한 4, 50문제 중학생들보다 덜 적게 내줄 거야. 오답노트랑 와서 시험 보는 거랑 밤 잃지 않게 시험지 정도 푸는 거 빼놓고는 시험 기간 때 다른 과목 준비하라고 수학 많이 안 시킬 거야. 근데 당연히 지금 막 이거 60점, 70점 이렇게 맞으면 아마 내신 기간 때도 계속 지금처럼 수학 공부해야 돼. 그러면 이제 수학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다른 과목이 안 나와서 결국에 대학을 수시로 못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많이 좀 무리해서라도 많이 해두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모르는 것들을 빨리 알게 돼야 나중에는 풀면 웬만한 건 다 아니까 정리할 게 훨씬 적어질 거 아니야.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그래서 그냥 구주입에서 살아. 구주입에서 살아. 얘네 지금 월수 금토 텐트테네. 두 개 틀렸잖아. 화요일도 왔어. 심지어 화요일 10시 와서 시험도 봤어. 나는 구주일배가 제 집이에요. 그러니까 구주입에 50시간씩 있는다니까. 야 하진이 처음 봤을 때 다니엘보다 진짜 그냥 장난. 얘 처음 봤을 때 너보다 진짜 못했어. 장난 아니었어. 완전 처참했어. 진짜 올리는데 한두 달이면 돼. 한두 달. 진짜 빡세게 진짜 일주일에 한 4, 50시간씩 수학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진짜 한두 달이면 그 저기 웬만한 내신 문제들 다 맞춰. 그리고 어느 학교든지 간에 대부분 다 1등급 아니고 전교 5등 안에 들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한 5주, 6주 정도 남았잖아요. 3월 달까지 빡세게 달려가지고 4월 달에는 수학을 적게 하고 수학은 이제 감을 잃지 않고 내가 알고 있던 걸 까먹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과목들 내신 준비를 할 수 있게 지금 좀 많이 해두세요. 좀 무리해서라도 좀 많이 해두세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2번이 그래서 내가 22번 때문에 빡쳐서 한 소린데 이거 px를 x제곱 더하기 x 요걸로 이렇게 나눠 떨어진대. 그러면 보통은 인수분해가 안 되면 넣어서 0 되는 숫자를 잘 안 넣는데 얘 그는 너네가 너무 친하고 익숙한 친구 아니냐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하면 안 넣었을 거야. 그렇게 아니면 x제곱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라고 해도 x에다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마이너스 i를 넣어가지고 풀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얘는 너무 착한 애잖아. 얘 알지 않아? 이 새끼 근 집어넣으면 요거 되는 거랑 3번 곱하면 1 되는 거 요거는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집어넣으면 문제 끝이에요. 이걸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px라는 식의 x자리에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집어넣을게요.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해가지고 총 n개를 곱한 다음에 64를 뺐을 때 0이 돼야 된대. 이렇게.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곱하면 64 돼야 된대. 64 돼야 된대요. 이렇게. 그럼 어디까지 곱해야 64 되는지를 찾으래. 그럼 1 플러스 오메가 간단하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이라서 1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이 새끼는 2가 되는구나를 알 수 있고.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인 오메가는 4승, 5승, 6승을 따로 봐야 돼? 아니 볼 필요 없고 어차피 3개씩 매번 똑같이 반복되니까. 그럼 2만 6번 반복되면 끝나는 상황인 거지. 근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 이 문제에서 앞에 2개 곱하면 1이고 세 번째 것까지 곱해야 2야.
그러면 그냥 일단 써줄게. 너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서 총 6번 곱하면 64인데 이렇게 그러면 3개씩 6번이니까 여기가 18번째 18번째까지 곱하면 64인데 특이한 게 뭐야? 20번째까지 곱해도 64야. 1 곱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 20번째가 이거 처음 풀었을 때 틀리는 애들이 풀었는데 틀리는 애들이 보통 n을 18만 써가지고 좀 많이 틀리는 편이고 6개 곱하면 64 되겠네 해가지고 3개씩 6번 18번 문제 끝 요렇게 풀어가지고 많이 틀리니까 조심하시라고. 왜? 뒤에 2개를 곱하면 1이라서 20번째까지 곱해도 64가 되니까 요렇게. 이철인 이해돼? 아니 저 이거 다 풀었는데 어. 그 2개 두 개를 1이랑 안 하고 2로 계산 실수를 해가지고 근데 안 보고 있었어요. 아니 나 이 풀어서 맛있어 여기서. 자, 그 다음에 19번. 자, 19번 보시면 너도 어디까지 다 모르는데 까먹었잖아. 너 모르겠어. 아니 애가 이게 안 돼. 19번 보시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10하고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를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라는 거 먼저 찾아주세요. 여러분. 근데 뭘 줬냐면 둘이 곱하면 2가 되고 이렇게 둘이 곱해도 2가 된다고 줬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혈례복소수 알파분의 1이랑 혈례복소수 베타분의 1을 더하면 2분의 얼마라고 줬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i라고 줬냐? 이렇게 줬나요? 문제 조건이 이거 맞아요? 예. 이렇게 돼요. 자, 요 세 조건을 이용해서 얘가 얼마인지를 찾아내래요. 얘가 얼마인지를 찾아내래요. 그러면 얘 찾고 싶으면 얘는 어디서 나오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곱하면 얘 나와. 안 그래? 요 생각만 하면 이 문제 되게 쉬워. 구하라는 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곱하잖아. 그럼 여기서 뭐만 빼주면 2만 빼주면 얘야. 보여? 근데 이거 시너지에 나왔어. 시너지 나왔나? 시너지에 나왔나? 089 시험에 나왔나? 응, 이거 시너지 나왔어.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 아, 완전히 똑같진 않지. 그래요?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나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구하고 싶으니까 요 새끼는 오예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i인 거 보이죠? 이거 식변형하는 문제는 갈 곳이 어딘지를 정해놓고서 출발하셔야 가는 길이 보여요. 난 지금 이걸 찾고 싶어요. 아무거나 막 이것저것 막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막 조건들을 막 여러 개로 바꿀 수 있잖아. 이 식들을 적용시켜서. 근데 내가 가야 될 곳은 이것이기 때문에 얘를 구하려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만 구하면 문제가 끝난다고. 이렇게. 그럼 이 새끼는 어디서 구해? 이 새끼의 켤레수니까 얘 부호만 바꿔서 구하면 되고. 그럼 얘네들 이용해야 되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궁금해. 그러면 알파는 켤레복소수 알파분의 2가 돼서 2분의 알파가 켤레복소수 알파분의 1일 겁니다. 이렇게. 요게 얘랑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뒤에 거는 2분의 베타랑 똑같겠죠? 구조가 똑같은 식이니까 얘가 지금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i가 된대요. 양변에 2 곱해주시면 얘가 1 플러스 i라는 걸 구할 수가 1 마이너스 i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네요. 문제 끝. 이렇게. 난 이렇게 지저분하게 풀었는데. 지저분하게 푼 사람들도 보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뭐 웬만하면 풀이를 좀 비교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진짜 오히려 수업해보면 진짜 잘하는 애들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좀 어설픈 친구들이
나 맞았어 하면서 계속 답지 보면서 고치고 있고 이러는데 그 비교를 좀 해봐. 나보다 쌤이 멍청이 크네? 그럼 알려주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야. 그런 날이 온다 하지 마. 너 지금처럼만 하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쌤만큼 할 거야.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새로운 과목이 자꾸 나와서 문제인 거지. 만약에 이 과목 이것만 가지고 1년 정도 공부하면 쌤만큼 하지. 요게 더 쉬운 거 같은데요. 요렇게. 야, 재현아 이렇게 풀 수 있겠어? 그래서 구주입배잖아. 구하라는 거 먼저 보는 거야. 아니 다음부터 이렇게 풀어볼게요. 이렇게 돌아서 풀어도 풀리기만 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지까지 고민하셔야 극상위권으로 갑니다. 자, 14번 14번 11번은 애들이 많이 쉬는 거 아까 걔까지 다 맞았잖아. 윤진 놀면서도 잘하잖아. 그거 좀 물어봐. 그렇지. Z가 0은 아니래. 민지가 진짜 체린이보다 공부 진짜 일시적게 했는데. 우리 둘도 안 그래. 아니 나의 그것도 안 해. 대신 민지는 어렸을 때 좀 더 열심히 했겠지. 나 어렸을 때 눈높이랑 구제배밖에 없어요. 이렇게 시작했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자, 요 새끼가 실수냐고 물어봤어요. 요 새끼가 실수냐고 물어봤어요. 볼까요? 보배요. 야, 요게 실수인 건 아냐? 야, 혈례수끼리 곱하면 실수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야, 이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것 정도는 그냥 좀 기억해라잉.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곱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실수. 혈례수끼리 더하면 무슨 부분이 사라집니까? 허수 부분이 사라지죠? 요 새끼도 실수.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고. a 더하기 bi고 얘가 a 마이너스 bi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돼서 실수가 되고. 이거 말고 혈례수끼리 더하면 실수, 혈례수끼리 곱해도 실수. 실수, 전체 실수. 그 다음에 얘가 실수냐고 물어봤어요. 혈례수끼리 뺐잖아. 개소리야. 실수 아니죠? 실수일 수도 있는데 실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야, Z-세제곱도 어찌됐건 간에 어떤 복소수인 거 아니야. Z-세제곱을 그냥 오메가라는 복소수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야, 오메가랑 혈례복소수 오메가를 뺐는데 이게 실수가 되냐고 물어보면 뭔 개소리야 이게. 더하거나 곱해야 실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걸 또 a 플러스 bi를 넣어가지고 a의 3승 더하기 3 a제곱 bi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좀 별로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새끼가 실수라면 대윤아 이제 하나 이거 요 새끼가 실수라면 어떻게 풀어? Z4분의 Z가 서로 똑같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얘가 실수라면 이제 야, 다 돼? 어떤 복소수가 실수라고 하면 이걸 a 플러스 bi라고 잡아가지고 정리해서 b가 0이다, 그 허수부가 0이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어떤 수가 실수라고 얘기를 하면 그 새끼의 켤레수 또한 실수니까 같을 것이다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대훈아 뭘 날린다 그랬지? 이러면 무조건 인수로 뭘 갖는다고? Z 마이너스 켤레복소수 Z를 인수로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Z가 0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복소수가 0이 아니라고 얘기했지. 뭐라고 했나? 복소수가 0이 아닌 복소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얘랑 얘랑 빼면 뭡니까? 2a잖아요? 빼면? bi인가요? 2bi 그럼 얘가 0이 아니라는 거는 b가 0이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얘기한 거냐? 0이 아닌 복소수라고 얘기한 거냐? 0이 아닌 복소수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Z 세제곱이랑 컬레복수 Z 세제곱이 이렇게 똑같대. 그러면 Z 빼기 컬레복수 Z 하고 Z제곱 더하기 ZZ 플러스 컬레복수 Z의 제곱 요게 0이래. 요렇게. 그러면 얘가 0이라는 거는 B가 0이라는 뜻이니까 Z가 처음부터 실수라서 요 새끼가 실수가 되는 거고요. 요 새끼가 실수가 되는 거고요. 이해돼요? 얘가 0인 경우는 EBI가 0이라는 소리니까 B가 0이라는 소리라서 처음부터 A만 가진 숫자니까 당연히 실수가 될 거고요. 그러면 얘가 0인 경우는 얘가 0인 경우가 있나? 얘가 0인 경우는 이거 어떡하죠? Z세제곱이 킬로복수 Z세제곱이랑 똑같다. 이걸 만족시키는 허수가 요거 마무리 어떻게 하냐? Z 6제곱 더하기 2 Z 세제곱 더하기 3 요걸 만족시키면 저 새끼가 무조건 실수가 나온다? Z 세제곱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여기서 그냥 이거 이렇게 끝나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하지 말자. 자 봐봐.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자 얘가 실수인 걸 밝혀주려면 요 새끼의 6제곱 더하기 요 새끼의 세제곱 더하기 3 얘랑 서로 똑같으면 실수인 거지? 맞아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 Z세제곱이랑 컬레복수 Z세제곱이 똑같다는 걸 조건으로 줬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요 새끼는 얘랑 똑같고 요 새끼 6제곱도 이거 제곱하면 되니까 얘랑 똑같겠다. 그래서 실수라는 걸 이렇게 증명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어떤 복소수가 실수라고 얘기하면 조건은 반드시 그 새끼의 켤레수와 원래 숫자가 서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래서 이 조건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Z세제곱과 켤레복수 Z세제곱은 항상 똑같다고 얘기했으니까 Z 6제곱은 켤레복수 6제곱이랑 똑같고 Z세제곱도 서로 똑같다.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렇게